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YTN 시민데스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좀 더 가까이서 또 다양하게 듣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는 지난 12월 3일에 실시한 프로그램 개편과 관련해 시청자위원회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먼저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YTN이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이런 슬로건으로 이제 프로그램 개편을 했고, 그래서 12월 3일부터 좀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프로그램 개편된 것 중에 제가 더 뉴스를 좀 더 주의 깊게 보았어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더 뉴스도 메인 전략 뉴스 3개 중에 이제 하나인데,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YTN 뉴스가 좀 딱딱하고 건조하고 무미건조한 그런 느낌이었다면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하고 부담 없이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12월 5일 날 제가 본 내용도 보면은 김수미 씨를 초대해서 그 손맛 한번 보고 싶네, 이런 주제로 이제 하면서 김수미 씨와 대담을 하는데, 첫 질문도 뭐 먹을 거 맛있는 거 좀 갖고 싶나, 이런 취지의 어떤 대화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일반적인 이 YTN에 대한 이미지, 아까 말씀드린 건조하고 딱딱한 이미지를 많이 불식을 한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제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건, 이런 이미지 변신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기는 한데, YTN이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로서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딱 박힌 이미지를 깨는 좋은 면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기존의 이미지도 망가지고 새로운 이미지 정립에도 이렇게 좀 실패하는 어정쩡한 게 돼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편이 좀 산뜻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서 그동안 준비하시고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저 뉴스 전문 채널 YTN의 좀 한계인 것 같기는 한데, 그 각 프로그램별 그 차별성이 이렇게 확연히 또 현저하게 이렇게 두드러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뭐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아침에 눈을 떠서 YTN을 보고 또 오전 오후 동안에 오다 가다 혹은 저 사무실에서 좀 보고 그러면, 사실 뭐 뉴스 하루에 발생한 뉴스라는 것이 다 똑같고, 또 레포트도 같고, 또 포맷 자체도 YTN의 포맷 자체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드러지게 변화나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레방아 돌듯이 나오는 뉴스, 그리고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해서 실려 나오는 뉴스를 그냥 훅훅 던져주는 듯한 그런 느낌.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YTN이 몇 년 동안, 아니 YTN 이래 지금까지 고민해오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식입니다. 일반적인 뉴스에 있어서는 아나운서라든가 뉴스캐스터 정도의 역할을 하지만, 주요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의 경험이 많은 기자들, 고참 기자들 정도가 진행을 좀 투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출입처나 느꼈던 과거의 경험, 그리고 경륜, 그리고 그것을 통한 해안을 하면 천편일적으로 뉴스를 단순히 소개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민감한 질문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앵커가 있는 시간대에 좀 나와주십사 하는 것도, 또는 그것을 시간이 도저히 안 되면 녹화라도 좀 해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민감한 질문도 좀 던질 수 있는 그러한 고품격의 저는 시사 뉴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탄력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논쟁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것이 일방적으로 현장에 요구가 있다라는 식으로 경제부총리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사실 비판적으로 우려되는 지점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물론 완화해서 질문했지만 전 여전히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좀
팽팽한 긴장감 있는 질문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YTN 이것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탄력근무 근로제의 문제점, 특히 이제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지점이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전문가를 부르거나 또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불러서 왜 당신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우려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저는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저널리즘의 역할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뭐 돌발 영상이라던가 지금 개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하나하나 단추를 끼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실수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현장을 연결하는 걸 좀 과감하게 좀 기획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곳곳에 사실은 남아있는 갈등 요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결하려는 노력들을 좀 보여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언어를 하는 사람이라서 YTN에서 나오는 자막들을 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근데 자막이 나오는 국면이 한 3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이 시각의 주요 뉴스 해서 메인 화면에 이렇게 한 서너 개씩 뜨는 그런 자막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꼭지에 대한 것이 좀 크게 아래 자막으로 나오고 고정적으로 나오고, 또 계속해서 약간 작게 바뀌는 자막들이 나오고, 자막을 굉장히 지금 이 뉴스 프로그램에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자막이라고 하는 시각적인 정보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명시적으로 정보를 취득할 수도 있고, 혹은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자막들을 보면 이 이야기를 하는, 혹은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한 주체가 누구인가, 주체가 예를 들면 어느 부처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또 그것의 위치가 앞에 나오면서 쉼표로 딱 명확하게 표시가 되기도 하고, 그냥 뒤에 점점점 한 끝에 이렇게 달리기도 하고, 표현 방식이 굉장히 다른데, 무엇을 어떻게 언제 이런 그 정보들이 다 전부 자막에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주체가 누구다 라고 하는 것만큼은 좀 명확하게 제일 앞에 밝혀주시는 것이 그 정보를 접하는 시청자들을 좀 배려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YTN 개편 이후에 YTN을 주목해서 2차례 정도 비평이 나갔는데요. 민원연에서 거의 볼 수 없는 포지티브한 비평이라는 점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YTN에 대한 기대와 저희 실무자는 물론이고 저희 회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한테 제보가 많이 옵니다. YTN에 대해서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비판적으로 나갔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개편 이후 프로그램, 특히 새로 마련된 코너들 위주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노종면의 더 뉴스에 아무래도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 상당히 많은 코너들을 마련을 하셔서 이게 채널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좀 반복되는 리포트, 반복되는 내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노력하신 점은 충분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청자들과 이제 어느 정도 소통을 하면서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 그런 노력도 일부 코너에서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게 개편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준비 부족이 있었던 거는 어쩔 수 없이 좀 드러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코너가 한 7, 8개 새로 생기고 용가리 통보의 뉴스는 이제 없어지기도,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이게 아직도 많은 코너에서 여전히 정치 이슈를 다루고 계십니다. 더 인터뷰, 더 정치, 더 훈수 정치, 더 비평, 이런 코너에서 여전히 정치 이슈를 분석하고 계십니다. 특히 더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달 회의 때 그 삼성 백혈병 피해자 여러분들 3분이나 나오셔서 저희가 굉장히 반가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렇게 당사자 또는 시민의 목소리가 나오는 인터뷰를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개편 이후에 여전히 정치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편 초초에 박원순 시장 나오고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시고, 대부분의 출연자가 정치인이었다는 점은 아직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더 훈수 정치와 더 정치 코너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비슷한 정치 이슈를 분석하고 계셔서 아쉬웠습니다. 또 더 비평은 이건 개편 2주차에 새로 마련된 코너인데 매체 비평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섭외한 패널들을 보면 여전히 다른 방송사에서 여전히 출연하고 계시는 단골 패널들이 그대로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체 비평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미디어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물론 이제 게스트 보면 뭐 이태광 교수라든가 그동안 미디어 비평을 해오셨던 분이 나오시기는 하셨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좀 더 미디어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 또는 뭐 다른 뭐 시민분들도 충분히 언론을 많이 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출연자를 좀 확대해서 미디어 비평을 좀 더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그 개편 이후에 방송에 대한 총체적인 인상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 처음 시청자위원이 이렇게 되면서 제가 편성표를 쭉 봤을 때는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 프로그램명도 제각각 이렇게 많아서 좀 통일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각각의 프로그램명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번 이 개편된 이 편성표의 상에 있는 프로그램명을 보니까 좀 이렇게 정리된 느낌이 나서 그 점은 좀 이렇게 변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이 돌발 영상 얘기를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첫 회에는 제가 조금 놀랐어요. 저 초반부에 이명박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등장을 해서 지금 이게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된 개혁의 어떤 액션인데 돌발 영상에 자꾸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이 초반에 등장을 해서 이 개혁의 방향이 10년 전에 맞춰져 있는가, 그 과거를 지향하는 방식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최근에 올수록 이렇게 재미도 있고, 또 제가 최근 뉴스 중에 좀 재밌게 본 게 그들만의 화법이라는 요 코너였는데, 요 돌발 영상은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꼭 이렇게 화법이라는 소재 하나를 가지고 꼭 아주 짜임새 있게 이 좀 단편 소설 한 편 읽은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봐서 제가 지금 돌발 영상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계속 들고, 어쨌든 뭐 앞으로 계속 기대되는 좀 기대할 만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돌발 영상 같은 포맷의 방송은 요런 이제 프로그램 꼭지는 YTN이 아무래도 다른 방송사보다 좀 먼저 선점을 한 거니까 굳이 이 로고나 음향 같은 걸 그 예전 10년 전과 동일하게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 문화면의 뉴스에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요. 다른 뉴스와 문화 뉴스는 조금 이렇게 구분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 뉴스는 보통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인데, 문화라고 하는 건 이제 시대가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다는 어떤 좀 총체적인 느낌을 전하는 건데, 계속 이렇게 리포터가 앉아서 일반 뉴스를 전달하는 방식과 이렇게 동일한 포맷으로 안 가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이렇게 들었고요. 재밌었던 게 이 한현민이라는 이 고등학생이 나와서 했던 인터뷰였는데, 이 고등학생은 지금 아주 신세대적인 그 어떤 트렌드를 표현하는 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좀 나이 드신 이 앵커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 캐릭터가 전혀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답답하게 보이는,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본인이 이렇게 본인을 급식이라고 이런 아주 신세대적인 발랄한 표현으로 자기의 캐릭터를 소개하는데, 그 얘기도 이렇게 잘 이렇게 교감이 잘 안 되고, 마지막에 이 학생이 또 친구들한테 영상 편지를 쓰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 프로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뭔가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았던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개편 전하고 개편 후하고 모르겠어요. 제가 느낌이 좀 둔한지는 모르겠으나 뭐가 좀 개편됐지라는 어떤 그런 큰 임팩트는 받은 건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뉴스의 그 배경 음악으로 그 작은 거인 김수철 씨인가요? 그래가지고 와서 그 작업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 뉴스를 보내는 거하고 그 뉴스를 방송할 때 이 음악과의 어떤 이 매치가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몰랐는데 그런 걸 보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뉴스엔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자주 보는데 마치 뭐 자주 보다기보다는 우연찮게 여러 번 봤어요. 매번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되풀이되는 뉴스가 좀 상당히 많다. 그런 느낌을 받는데 혹시 그 예를 들어서 뉴스엔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같은 뉴스가 몇 번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가 이게 상한선이 혹시 정해져 있다면 최소한도 한 두세 번 정도 나가면 이제 더 이상 뭐 안 나가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좀 없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좀 안전과 관련된 어떤 그런 보도 쪽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백성역 온수관 파열 났죠. 강릉 KT에서 탈선 사고 났죠. 고양 LNG 가스 사고 났죠.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지금 사고 난 거 관련해서 서울발전인가요? 태안 사고 발전 난 거 관련해서 부총리께서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겠다. 근데 또 사실 뭐 내년 초 되면 해빙기 안전점검이라고 전체적으로 시설 안전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도 매체에서 그런 안전점검과 관련된 뭐 안전불감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사고 당시에 단순히 무슨 이유 때문에 이랬다. 언제까지 이렇게 안전불감증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화두를만 던지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그 탐사 보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생활 밀착형 SOC다. 이번에는 뭐 철도다. 아니면 뭐 주택이다. 이렇게 그 각 테마별로 국민들한테 정말 위험한 안전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정해진 메뉴에 따라서 점검이 되고 유지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도 매체가 보도도 해드리고 안 된다면 지적하고 될 수 있도록 좀 이끌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탐사 보도나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 일기 신도시 199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지하철 1, 2, 3, 4호선 20년, 30년 시설물들이 잠재적인 어떤 큰 재난, 사고라든가 이런 게 너무너무 노출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만 나면 그때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뒷북치는 그런 뭐 정책, 또 보도하느라고 근데 끝난다. 근데 그것을 지속적인 관심과 그 독려, 그리고 확인 이런 것을 좀 통해서 그야말로 더 이상 이제 좀 이렇게 제대로 하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홈페이지를 좀 파격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성 같은 걸 좀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면 첫 화면에 뉴스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익명 제보나 혹은 실명 제보까지 할 수 있는 이렇게 문을 그냥 열어놓는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본. 그래서 사실 요즘 홈페이지 정보를 찾으러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일은 예전만큼 많지 않습니다. 거의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홈페이지라면 차라리 홈페이지를 시청자에게 선물해서 시청자들이 언제든지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도록 일면에서 뭐 백지로 열어낸다든지 뭐 그 정도는 돼야 파악이 되지 않겠나 그런 제안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에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의 반복일 수도 있는데 잘 만들어진 뉴스를 어떻게 잘 포장해서 전달하고 잘 포장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자막입니다. 자막을 혹시 지금 작가가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짜 자막 전문가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자막으로 잘 전달한다는 일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지켜질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방송에서 그 OAP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OAP PD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YTN에요. OAP PD가 있습니까? 오픈에어 프로모션이라고 그러죠. 아까 SB라고 말씀하셨는데 SB라는 의미를 더 넓혀서 OAP라고 해서 오픈에어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뉴스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그 기획이 만들어질 때 프로모션을 하는 전문 영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전문 PD를 두고 있는 경향입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포장을 해서 잘 알리는 그런 경우이죠. 뭐 이번 편성 같은 경우는 편성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정말 잘 알리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포장. 그래서 최근에서는 뭐 저기 TVN이나 이런 데서는 OAP를 아주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잘 포장해서 잘 만든 것, 기왕에 잘 만든 것을 잘 포장해서 잘 알리는 것. 자막과 지금 OAP 뭐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제시해 주신 것들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해주신 거 활용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직하게 서두르지 않고 오버하지 않고 거짓 뉴스 내보내지 않고 이 정도까지를 목표로 가다 보니까 호흡 맞추기 지금 단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더 좋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뉴스를 선정적으로 접근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자제하면서 느리더라도 뚜벅뚜벅 우직하게 그렇게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더 멋있는 그런 시청자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YTN 보도에 대한 시청자 위원들의 진심 어린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다큐 S프라임과 뉴스 940에 대한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최근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중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세계 곳곳에서는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물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풍요로움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 더욱더 물의 가치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이 선사하는 가장 맑은 자원, 물이 순환하는 그 보이지 않는 길 속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깃들어 있는데요. 워터테크, 그 특별한 물 관리 기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YTN DMB 다큐 S프라임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물관리 기술, 워터테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다큐 S프라임은 크게 하천 및 지하수 관리 연구와 물관리 기술을 통한 수자원의 재활용 기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프로그램 대부분이 연구실 내에서의 연구 과정을 다루다 보니 단조로운 느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이 실제 적용되고 있는 농업 환경이나 생활 현장 등 다양한 사례를 덧붙였더라면 내용이 더욱 풍성해졌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내용에 대한 신뢰와 풍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문가 활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편에서도 다양한 전문가가 등장했는데 전문가들의 설명이 다소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전문 용어나 내용이 등장할 때는 그래픽과 자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내용 중 해수 담소화 기술을 설명할 때 그래픽을 이용해서 기술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시각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 워터테크 물을 관리하다 편은 기술 내용을 전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무거워지고 그래서 보다 풍부한 영상 자료나 배경음악 등의 요소를 이용해 프로그램에 흥미를 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번 다큐 S 프라임에서 다룬 물관리 기술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물의 가치에 대해 워터테크라는 과학기술을 통해 다시 한번 재조명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뉴스 940은 평일 오전 9시 40분에서 11시까지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으로 개편 이후 새롭게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뉴스 940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민자에 대한 차가운 인식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에 대해 따뜻한 시선을 가질 수 있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2월 화재 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조한 이주 노동자 스리랑카인 니말 씨에게 우리나라 영주권을 부여했다는 내용입니다. 뉴스에서는 2명의 전문가 패널과 함께 이 사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는 단순히 영주권을 부여받은 사실만을 보도했을 뿐 아니라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영주권을 부여한 것의 의미와 당사자가 받는 혜택을 자세히 살펴봤다는 점에서 사례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스리랑카인 니말 씨를 직접 인터뷰해 당시 상황과 더불어 영주권을 받게 된 소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으로는 표창을 받은 니말 씨의 사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는데 더욱 다양한 영상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또한 한 전문가 패널이 사건 이후 니말 씨의 상태를 설명할 때 폐가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러한 표현은 내용의 출처를 의심하게 하고 뉴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의 출처를 밝히거나 명확한 표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보도 내용 중에는 프랑스에서도 22세 불법 체류 신분자가 5층 난간에 매달린 4살 아이를 구해내 프랑스 국적을 수여받은 사례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해외 사례를 통해 보도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추운 겨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뉴스로 동시에 국내 체류 중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YTN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